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러프에서 드로잉을 정리를 해나가고, 그리고 디자인하고 형태의 부분들을 어떻게 쌓아나가는지, 그리고 그 쌓아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드로잉 정리라고 하면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음 단계인 채색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보통 그 과정에서 선화를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러프의 느낌을 어떻게 그대로 구체화까지 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드로잉을 완성된 형태까지 좀 더 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제 보통 이 드로잉에서 채색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이 중간 단계에서 선화로 이렇게 좀 형태 정리를 많이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 그림이나 아니면 약간 저와 비슷한 그림체를 가지신 다른 분들의 그림을 보면 그림의 외곽에 이렇게 선이 둘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선화를 많이 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선화를 2단계에서 따진 않고요. 거의 채색이 대략 80% 정도까지 완성되어 있을 때 2단계에서 선화 작업을 해서 거의 그림의 마무리를 한다는 그런 느낌에서 선화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에는 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드로잉의 느낌을 좀 잘 끌어내기 위해서 완성까지 잘 마무리를 하려면 선화 단계가 이 가운데에 있으면 오히려 그림이 조금 많이 딱딱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림의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 부분을 조금 느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내가 러프를 이렇게 잡았는데 러프를 되게 마음에 들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족스럽게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선화로 진행을 해왔을 때 뭔가 그림이 확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뭐 유연성이 되게 떨어진다던가 혹은 초반에 내가 내려고 했던 그런 느낌들이 사라져 버린다던가. 네, 요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특히나 좀 이렇게 딱딱해지는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채색을 하면 이제 덩어리라던가 영역의 그런 구분들이 굉장히 확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체가 틀린 거라던가 뭐 그런 게 되게 잘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인체나 뭐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채색도 수정을 해야 되고 선까지 같이 수정을 해야 돼서 뭔가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많이 불편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선화 단계를 삭제하고 러프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한 후에 구체적으로 작업을 한 후에 곧바로 요 밑색 작업으로 들어가요. 이 러프에서 러프 구체화 후에 요 밑색 작업으로 곧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제가 두 번 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림도 훨씬 유연하고 부드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채색으로 형태라던가 그 다음에 묘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다 한 후에 선화를 내가 그때 작업을 하게 되면 선화를 추가로 뭐 수정을 할 그런 불편함도 조금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선화를 잘못 썼을 때 오는 단점들도 좀 줄어들게 돼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그림이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오프라인 수업을 했던 학생분들 중에서도 이 질문을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선을 딴 후에는 그림이 딱딱해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방법을
작업 순서를 여러분이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 훨씬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될 거예요. 제가 요 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 선 하나만 잘못 써도 약간 그림의 느낌이라던가 이런 게 참 쉽게 변할 정도로 드로잉이라는 요 부분이 되게 저한테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들을 마지막까지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그리려고 했던 그 그림을 뽑아내려면 물론 뭐 인체도 잘하고 뭐 투시도 잘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작업 방식이나 아니면 드로잉 정리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금 여러분이 그림의 느낌을 훨씬 좀 더 수월하게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드로잉 정리를 레이어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요. 레이어를 내가 이 한 장의 레이어에다가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하지 않고 레이어를 한 장씩 한 장씩 몇 장을 조금 쌓아가면서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맨 위에 올라와 있는 레이어에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요. 보통 한 3단계 정도로 이거를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구상을 진행을 해요. 빠르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구상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 레이어를 여기에다가 뭐 선을 더 넣는다던가 아니면 형태를 다듬으면서 선을 지웠다 넣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레이어를 약간 오퍼시티를 좀 낮춰서 그 위에다가 인체, 전체적인 인체의 틀이 틀리지 않게 네, 그것들을 제가 다듬어서 넣고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 대략적으로 내가 큰 덩어리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인체와 좀 전체 흐름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되면은 이번 레이어를 다시 오퍼시티를 낮추어서 이 위에다가 디테일을 쌓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그려야 되는 부분들 뭐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인체에서도 손가락, 발가락 같은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에 몰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레이어에 이렇게 올려서 네, 세밀한 작업까지 다 진행을 해서 그렇게 스케치를 완성을 해나가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가는 식으로 정리를 해나갔을 때 맨 처음에 내가 내려고 했던 그 느낌이 최대한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인체라던가 그리고 세밀한 포인트에서는 또 세밀한 부분만 내가 잡아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마다 작업하는 단계나 뭐 레벨들이 다 달라서 훨씬 작업이 좀 수월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스케치를 한 거를 여러분들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제가 이렇게 첫 번째 그림 구상 단계 스케치를 한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스케치를 보시면 거의 선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빠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개발세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스케치를 했는데요. 뭐 얼굴 표정이나 이 그림의 느낌이 느껴질 만한 그리고 큰 흐름이 느껴질 만한 그런 것들만 제가 이 구상 단계선 잡고요. 머릿속에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없어지기 전에 빨리 이거를 스케치로 좀 뽑아내려고 최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생략한 상태에서 이미지 위주로 작업을 하는데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거의 한 2, 3분 내에서 1, 2분 내에서 이 단계가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휘리릭 구상을 끝내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첫 번째 구상 레이어를 이렇게 오퍼시티를 낮추고 이 위에다가 두 번째 단계의 작업을 합니다. 전체적인 인체 부분들이 틀리지 않는지 인체를 좀 구체적으로 흐름과 덩어리들을 좀 잡고
그리고 이런 실루엣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실루엣을 일러스트 상에서 어떤 위치에다 배치를 해줄지 이게 겹치지는 않는지 보면서 이렇게 큰 배치들을 조금 잡아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용 부분, 허리에 있는 용 부분, 뭐 금속 장신구 디자인이라던가 손에 있는 요 링 부분,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의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다 구체적으로 물건 tus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잡아서 디자인을 해나갑니다. 저는 스케치를 지금 보시면 외곽이 그러니까 좀 선이 따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형태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 디자인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넘어가요.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나중에 채색에서 디자인이 정해지지 않아서 조금 채색에서 거기서 수정을 하는 게 저는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치에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세밀한 디자인이 여기서는 조금 필요하게 그리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후반부에 직접 이 스케치를 진행을 하는 것들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이 덩어리에서 좀 더 입체감 있게 그 형태감들을 뽑아내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그림을 스케치업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로잉 할 때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로잉 팁을 조금 알려드리고 갈게요. 드로잉이 잘 된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그림에서 두께감이 느껴진다던가 아니면 입체감이 조금 생생하게 느껴진다던가 같은 그림이라도 여러분이 몇 가지 요소만 조금 생각하시고 주의하셔서 그려주시면 훨씬 더 스케치를 생동감 있게 뽑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채색으로도 여러분이 입체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지만 이게 드로잉 부분에서도 그런 입체감이 같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리고 채색이 훨씬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품들을 그려서 좀 준비를 했어요. 이 스케치업을 하면서 제가 그리는 방식대로 그리면서 어떤 식으로 드로잉을 해야 될지 드로잉 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많이 안 그려보신 분들께 리본을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리본의 형태를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들 그리세요. 실제로 있는 그런 사물들을 여러분이 그리실 때는 이게 리본이면 그 리본 사진을 찾아서 한번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을 해보세요. 관찰해서 그 형태와 내가 그리는 형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 실제 형태를 보고 그리셔야 현실감을 훨씬 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본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리본 사진을 준비했는데 정말 수많은 종류의 리본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여기가 되게 이 리본이 한 개가 아니고 세 개인 그런 리본도 있고 그리고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잘려져 있는 그런 리본도 있고 혹은 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리본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림에 어울리는 상황과 그리고 뭐 두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그려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새로운 리본들을 그려낼 수가 있는데 보통 그리라고 하면 내가 습관적으로 그려왔던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리본을 한번 제가 관찰을 해볼게요. 보통 이 리본이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줄을 양쪽 이렇게 둥글게 원을 말아서 그거를 서로 묶어서 이 리본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뽑아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본을 그리실 때는 이 앞면만 그리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둘러서 여러분이 다 그릴 수 있게 뒷면까지, 뒷면의 리본 면까지 여러분이 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넓어졌던 리본이 이 중심 부분에서 묶이게 되니까 가운데 쪽으로 묶이면서 주름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지금 보면 이 주름이라던가 아니면은 뒤에 부분, 뒷면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중간에 묶이면서 약간 동그랗게 이런 끈이 가운데를 한번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가운데 고정 부분도 여러분이 꼭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양쪽 리본을 붙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리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 정도의 굵기라면 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리본 끈, 여기 남아서 나와 있는 리본 끈의 굵기, 넓이도 똑같이 여러분이 그려주셔야 되는데 얘는 굉장히 굵은데 얘는 이런 식으로 얇게 표현이 되어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실제 그 리본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리본 그릴 때 신경 쓰실 부분은 얘가 이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면서 볼록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입체감을 여러분이 표현해주지 않고 납작하게 끊어서 그리게 되면 그림이 그림으로 남게 되고 사실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에서 어떤 부피감이 생기고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관찰해서 여러분 그림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양쪽에 리본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가운데로 모이고 가운데 부분은 안쪽으로 모여들면서 주름이 생기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양쪽에도 저는 리본을 그려줄 때 여기 요 리본 볼륨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크게 그려주거든요. 그래야지 여기가 동그래지면서 굉장히 귀엽고 빵빵한 그런 느낌의 리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반대쪽은 이렇게 틀어져서 여기 위에가 이렇게 보인다던가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전 리본이 뒤틀린 느낌이 재밌어서 이것도 같이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주름도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매듭이 생긴다고 그랬죠? 매듭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감싸겠죠. 감싸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반대쪽에서 오는 매듭이 한 번 더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리본의 아래쪽 부분에 이 한 번 묶이고서 남아있는 리본의 천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끈이 나오지가 않죠? 요 가운데 부분, 이 리본 매듭에 묶여있는 여기, 이 구멍에서부터 이 끈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두께와 나머지 나와 있는 요거의 두께는 동일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름을 한 번 더 잡아주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그려볼게요. 얘를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혹은 아니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끝에가 잘려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물건이 나타내고 있는 부피감, 이 동그랗게 올라온 요 리본의 부피감 부분과 그리고 이 넓이와 구조 부분, 얘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 가운데 부분을 감싸고 있고 묶여 있다. 그거를 이렇게 둥글게 표현해 주시고 주름도 그려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처음에 그렸던 리본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느낌들이 되겠죠. 내가 리본 하나를 그리는데 이렇게까지 실제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스케치를 하실 때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려주셔서 해주셔야 그림이 진짜 사실적으로 보이게 되고 얘네들이 모여서 한 장의 그림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 리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리본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시면 전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한 장의 그림이 되었을 때 훨씬 스케치업이 잘 된 상태로 그림을 여러분이 뽑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리본을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 다음 또 많이 틀리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타이와 벨트, 가방 이 순으로 제가 쭉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를 하시면 이거를 그릴 때도 이렇게 머리를 세모나게 하고 여기서 색종이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끊어서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이게 셔츠 깃이랑 연결이 되는데 셔츠 깃도 이렇게 납작하게 그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타이가 이렇게 둥그렇게 매어서 같이 묶여 있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셔츠에 붙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것도 한번 관찰을 진행을 해볼게요. 타이를 보시면 타이의 머리가 이렇게 납작하지 않고 약간 볼록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사다리꼴 형태에 조금 가깝고 뒤집어진 사다리꼴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머리가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된 거는 타이끈이 여기 이 머리 부분에서 묶이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매듭 때문에 부풀어 오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타이의 목 부분도 타이 같은 경우도 리본처럼 하나의 끈으로 이 매듭을 만들기 때문에 이 끈이 타이 목의 아래쪽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굵기를 어느 정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목 부분을 너무 가늘게 그려주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 타이의 머리 부분이 매듭져서 묶여져 있는 그런 형태 부분을 여러분이 표현하신다면은 훨씬 더 약간 사실적으로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넥타이의 구조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은 보셨으면 해서 관찰을 한번 해보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끈을 묶어서 하나의 매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에 양옆으로 들어가는 이 끈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타이도 한번 그려볼게요. 타이를 그리기 전에 제가 셔츠깃도 한번 같이 그려볼 텐데 여러분이 셔츠깃을 그리실 때
좀 보시기 편하게 쇄골하고 목 부분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흉쇄요돌근도 막간 복습을 하는 느낌으로, 흉쇄요돌근은 귀 뒤에서 쇄골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근육이죠. 제가 타일을 맬 수 있는 목도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셔츠 깃을 그리실 때 양옆에서 이렇게 나오게 그림을 그리시는 것보다 이 셔츠를 감싸고 있는 셔츠 깃을 둥글게 전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셔츠 깃의 아래부분도 여러분이 이왕이면 목 뒤로 이렇게 둘러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큰 원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셨으면 여기 이 가운데 부분, 여기 부분을 양쪽으로 벌려주셔서 여러분이 셔츠 깃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셔츠가 이렇게 따로따로 양옆이 비대칭으로 이런 식이 되지 않고 대칭으로 여러분이 훨씬 쉽게 셔츠 깃을 그려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 목 부분을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셨다면 여기다가 연결해서 제가 타일을 마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타이의 머리 부분은 먼저 사다리꼴의 형태로, 뒤집혀진 사다리꼴의 형태로 여러분이 먼저 잡아주세요. 삼각형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다리꼴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양쪽에서 들어오는 타이의 끈이 보여야겠죠? 원래는 이 사다리꼴만 이렇게 있으면 되긴 하는데 저는 얘도 그려주고, 그리고 이 끈을 감싸고 있는 타이의 여기 아래로 내려갈 부분, 얘가 이렇게 감싸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 타이의 윗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이 그려주시고, 타이가 이렇게 쪼매지면서 주름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얘를 목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타이 아래쪽 부분을 그릴게요. 타이가 이렇게 뾰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넥타이도 일자로 그리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조금 준다던가, 드로잉 하실 때 이렇게 달려있는 애들은 움직임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뭐 바람이 불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최대한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임을 좀 주시면 그림이 훨씬 재밌게 나오거든요. 일부러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바꿔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 개만 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도 살짝 작은 매듭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이것도 같이 그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타이 하나를 그리는데 이 타이를 묶는 구조까지 전부 다 알아야 하냐, 이 구조 그리는 거 어려서 못 그리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목의 타이 부분에 이 사다리꼴의 형태, 그리고 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다. 이런 입체감만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그려주시면 이전에 내가 그리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예쁘게 스케치를 뽑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벨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벨트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시나요? 제가 정말 이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벨트가 있고 여기에 네모난 이렇게 쇠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 넣는 요 그림을 굉장히 많이 봐서 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때 나중에 뭐 현대풍을 그리시던 판타지풍을 그리시던 어떤 그림을 그리실 때 정말 많이 그리는 소품 중에 하나예요. 이 벨트가. 가방을 그릴 때도 가방을 닫아주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벨트에도 뭐 가터벨트 같은 거 그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작은 벨트 버클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그리는 소품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제대로 그리는 걸 익혀두시면 다음부터는 이게 요소에서 여러분의 드로잉을 좀 더 빛내주는 그런 소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조인지 보시고 그려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벨트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실제 벨트 보시면 이 가죽이 이렇게 있고 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안쪽에 있고 얘가 네모나긴 한데 요거는 안쪽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위에 부분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이 핀이 벨트 구멍을 통과해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 벨트를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벨트 바깥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바깥쪽에도 차 있는 그런 디자인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간단하게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이 벨트의 형태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벨트가 되어 있고 여기를 이렇게 고정해주는 이 끈이 아예 가운데 있는 그런 벨트도 있어요. 그리고 핀이 이렇게 나와서 벨트 가죽을 고정해주는 그런 형태도 있고 이 벨트 부분을 여러분이 디자인을 해주시면서 의상 디자인 포인트로도 많이 사용을 해주시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림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허리춤 가운데에 달려있거나 뭐 되게 요소 중요한 부분들에 있을 경우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그려주실 때 벨트를 내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외에도 이 부분을 되게 재밌게 입체감 있게 그려주실 수 있다면 이걸로 여러분 그림이 훨씬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벨트인데 이것도 벨트 버클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브로치처럼 형태가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잡혀있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디자인을 해줄 수도 있고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도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많이 쓰이는 중요한 소품이다를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벨트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벨트 가죽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자, 이 쇠 부분이 가죽보다는 좀 더 커야겠죠? 이런 식으로 크고 얘가 보통 이렇게 직각으로 딱 끊어지는 그런 벨트는 거의 없어요. 자, 이런 제품들을 보면 끝에가 뾰족하기보다는 살짝 마모가 되어 있는 이런 곡선에 가까운 그런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다가 끝부분을 살짝 둘려주시면 정말 실제 벨트 제품 같은 그런 느낌을 드로잉해서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벨트 여기 연결되는 부분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뒤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하자면 뒤쪽으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동그랗게
잘 살펴보시면 여기가 동그란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나왔다가 또 여기서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애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실감을 주시면 벨트가 훨씬 재밌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벨트에 구멍이 있고 그 벨트에서 나온 핀이 이렇게 벨트에 걸쳐져 있게 그려주시면 자, 지금 원래 그렸던 것보다는 훨씬 입체감 있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도 하고 조금 더 추가로 해보자면 저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뭐 형태의 변형을 조금 주기도 해요. 여러분도 심심하실 때는 너무 똑같은 벨트만 그려서 재미가 없을 때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벨트 자체는 새의 두께감이 조금 있는 그런 물건이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약간 윗면에서 보는 것들을 그려주실 때는 꼭 이 윗면을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래에서 뭐 위로 본 구도라던가 위에서 아래로 본 이런 구도를 하면 여기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두께감을 꼭 잡아주셔야 얘가 납작한 종이처럼 보이지 않고 실제적인 소품으로 느껴지게 되니까 이걸 잊지 말고 꼭 표현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벨트 말고 조금 더 어려운 소품. 제가 이 소품을 잘 그리게 되면 저는 이 소품에서 물체의 그림의 두께감이 되게 잘 살게 되더라고요. 벨트 다음으로는 가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되게 약간 종이를 접어서 만든 것 같은 두꺼운 종이로 접어서 만든 것 같은 이런 가방이죠. 이 가방을 보통 얘네들은 가죽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까 벨트 부분도 두께가 조금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벨트에서는 이 버클 외에도 이 가죽 벨트도 요 옆에 이런 두께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가방은 아무래도 이 가죽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벨트보다도 어쩌면 더 두께감이 있는 그런 소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려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방의 뚜껑 부분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가방 아래쪽에 이렇게 가방 옆면 부분에 구멍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직선이기보다는 살짝 들어가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곡선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윗면도 제가 곡선을 줘서 살짝 눌러줬어요. 이렇게. 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일자로 그리다 보면 플라스틱 가방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려주실 때 최대한 곡선을 이용해 주시고 중간중간 주름이 생길 것 같은 부분들에는 주름을 여러분이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가방을 그려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께감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 가죽의 바깥쪽 부분, 여기 부분, 여기도 바깥쪽 부분의 두께와,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안쪽에 있는 천을 붙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가죽이 두 겹이 되기도 하겠죠? 저는 한 겹만 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에 두께도 한번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고, 자, 이거를 여러분이 그 가죽을 그려주실 때 이렇게 가방에 외곽 쪽에 이렇게 뭔가 가죽이 덧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스케치를 재밌게 그냥 기본 형태에서 그대로 그리지 말고 재밌게 하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재봉이 들어갔다던가 같은 가방이라고 하더라도 끝에 이렇게 되어 있다던가 혹은 스티치가 들어갔다던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아니라 작은 사물에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같이 그려주시면 같은 가방이라도 훨씬 재밌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 이렇게 버클이 달려 있어요. 우리 방금 벨트 버클을 했는데, 자, 이 버클도 제가 그려줄게요. 근데 버클이 있으려면 여기 가죽끈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중간에 버클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죽끈을 먼저 여러분이 그려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버클을 여러분이 이렇게 작업해주세요. 아까 그렸던 것처럼 직선 부분,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은 살짝 둥그렇게, 얘도 직선 부분, 살짝 끝부분은 둥그렇게, 그리고 가죽 끈보다 벨트 버클의 크기는 좀 더 크게, 구멍에다가 벨트 버클의 핀을 꽂아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끝에 가죽이 끝부분에 남아서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다 그려주셔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붙여 있는 부분에 저는 왠지 이렇게 조금 한번 박음질을 조금 해줬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스케치업은 정말 복잡하고 힘들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해보고 그 요소들을 넣으면 요소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넣어주시고 실제 사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구조가 되어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게 있을 법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넣어주셔야 실제 그림에서 가방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방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넣어주시면 훨씬 재밌는 드로잉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것보다 이 가방이 훨씬 두툼하고 뭔가 튼튼해 보이고 정말 안정감이 생기는 그런 형태의 스케치로 디자인이 되었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가방 끈을 그려줄 때도 가방 끈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그리는 게 아니라 얘도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한번 고민을 잘 해보세요. 이렇게 가방 끈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그런 가방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얘가 이쪽, 보통은 옆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긴 해요.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가방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림이 더 안정감 있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도 스케치업 하실 때 소품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선의 간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선의 간격이 좁아지고 넓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 돌아가는 입체감을 좀 잘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좀 애매할 텐데 제가 그리면서 이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얼굴 부분을 그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얼굴보다는 요 머리카락 선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왼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 머리카락의 결들이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이 되게 균일하게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얇게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얇게 그린 머리카락도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빗으로 빗은 것처럼 일자로 이렇게 쭉 똑같은 간격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요 머리카락의 덩어리나 아니면은 여기 이 머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큰 구잖아요. 큰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다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선을 이런 식으로 일자로 똑같은 간격으로 그려버리면 이 구에 돌아가는 느낌이 많이 죽게 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려면 수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박이 있으면 수박 가운데 줄이 있잖아요. 이 줄이 균일하게 이렇게 가다가 끝에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고 이 얇아진 부분이 더 많아지면서 이렇게 간격이 촘촘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넓어졌다가 이 간격 부분이 넓어졌다가 좁아지면서 이 원의 이 입체의 느낌이 훨씬 더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일자로 그려져 있는 머리카락에 입체를 줘서 머리카락을 좀 더 구체화를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이 안에서도 이 머리카락 안에서도 좀 더 크게 덩어리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이 입체를 표현하시는데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그림에 머리카락 덩어리를 좀 더 하나로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구로 보이고 그리고 작게는 얘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올라온 그런 덩어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보다 크게 덩어리를 좀 더 묶어주는 작업을 먼저 하고서 그 위에다가 스케치를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채색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도 아마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머리카락을 그리실 때는 이 결을 하나하나 이 선으로 다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피규어를 생각을 하시면 피규어들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덩어리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이 덩어리로 하나로 묶으신 다음에 머리카락을 분리를 나중에 끝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을 나눠주시는 게 훨씬 이 스케치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채색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게 머릿결을 더 잘 살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 헤어가 머리 중심에서 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덩어리를, 앞머리는 한 3개 정도의 덩어리로 먼저 구분을 시켜줄게요. 자, 이 덩어리도, 여러분, 이 덩어리도 이게 지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 덩어리도 갈수록 조금 더 얇아지게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다면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도 옆머리 덩어리를 다시 하나로 좀 더 묶어줄게요. 이렇게. 옆부분 다음에는 이제 뒷머리 덩어리가 있겠죠. 자, 이렇게 뒤쪽으로,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얘도 덩어리의 간격이 좀 더 줄어들게 그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자, 화면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 아마 이 지점일 거예요. 이 지점. 그리고 자, 화면에서 멀어지면서 옆쪽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자,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이죠.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분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다시 옆머리 덩어리도 마저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크게 덩어리를 분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머릿결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얘도 이렇게 원통이겠죠? 그러면 끝에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 선이 끝에 양옆에 붙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결을 나눠주실 때도. 제가 머리 덩어리를 이렇게 한번 떼봤는데요. 자, 이것처럼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선을 똑같은 간격으로 넣어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가운데는 비워주시고 끝으로 붙을수록 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외곽 쪽에 조금 이렇게 가까워지게 그렇게 덩어리를 머리카락을 조금 선을 그어주시면 이 입체를 여러분이 훨씬 더 잘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이 머리카락을 살짝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서 여기서 머리카락 결 표현을 조금 해주세요. 자, 얘도 이렇게 있으니까 가운데보다는 이쪽 부분, 우리가 아까 덩어리를 다 분리를 해줬죠?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 라인들을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의 결들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왼쪽에 그렸던 머리카락 라인들보다 훨씬 덜 인위적이 되면서 이 개별의 덩어리감, 그리고 전체에 동그랗게 돌아가는 이 덩어리감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드로잉을 하실 때 선의 간격을 통해서 입체감을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몸통 안에서 구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일까요? 물론 머리에도 구가 있겠지만 몸 안에는 이제 팔 부분, 팔도 약간 길게 되어 있는 원통이고, 그 다음에 몸통, 다리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카락 외에도 이 몸통에서 적용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소품들이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름치마, 몸통에 걸치는 치마 부분, 치마를 요 라인을 그리실 때도 이렇게 똑같이 그리지 마시고 이 주름도 옆으로 갈수록 좀 더 가늘어지게, 그리고 가운데로 올수록 이 주름의 간격이 더 넓어지게 옆에다가 주름을 더 많이 그리세요. 그래야지 훨씬 치마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치마 외곽 라인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리에 줄무늬가 들어간 스타킹을 여러분이 그리신다던가, 옆으로 돌아가는 모든 그런 타원이나 원으로 이렇게 형태를 가진 그런 소품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가운데에다가 뭔가 선을 잡아주시기보다는 외곽 쪽에다가 조금 더 선을 많이 잡아주시는 게 이런 돌아가는 느낌을 훨씬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나중에 스케치를 하실 때 그것까지 적용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스케치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소품들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께 드로잉을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렸어요.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한 장의 큰 그림들을 이룬다고 생각하시고 드로잉으로 선을 쓸 때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림이 딱딱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선을 긋기 전에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드로잉 입체감에 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제 스케치를 드로잉 정리를 해보면서 같이 이런 팁들을 적용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